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미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일본 히로시마 시립대학교 히로시마 평화연구소의 교수로 계십니다. 일본 먼발치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온 김미경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시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필 제가 마지막 토론을 맡아서 제 토론이 굉장히 맛있는 저녁 식사에 전체 요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주 의미심장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구천서 이사장님과 한반도 미래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한반도의 상황과 북핵의 문제를 지금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속에 넣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동북아 공동체론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 공동체론의 내용은 중국의 부상과 거기에 따른 일본의 상대적인 쇠락을 인정하는 아주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혁신적인 어떤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하와이 호놀룰루 이스트웨이 센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은 아시아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아시아의 질서 내지 동아시아의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과 남한은 미디엄 파워인 상당히 약자인 입지에서 동북아의 변화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제반의 문제들을 상당히 현상 유지를 하려는 의도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는 일단은 국내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이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 베이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정책의 사안거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육자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해왔지만 결국은 북한의 비협조로 지금 계속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미국을 상대할 때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앉아서 워싱턴을 볼 때는 이 한반도 문제가, 북핵 문제가 굉장히 미국에게는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워싱턴 화이트하우스와 캐피털 힐에 앉아서 보는 한반도는 단지 세계의 여러 지역 중에 한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그리고 북핵이 미국의 어떤 위치를, 그리고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접근하는 해야 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정권들 중에서 아주 일관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싱턴에서 서울이나 평양을 바라볼 때 시점은 사안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그 이슈 중심이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뭐 유럽이나 영국, 그리고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 내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워싱턴이 결하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대미 정책을 펼칠 때도 사안 중심으로 가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 이념적인 동반자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의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이용해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정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 비핵 삼원칙이라든가 이런 원칙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현실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지금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는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그 동북아 속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김태호 선생님께서 토론문에 써주신 제3의 길이라는 그 문구하고 전반적인 토론의 내용, 그리고 박순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5년마다 그 정책이 바뀌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토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해야 된다면 우리가 5천 동안 가지고 온 어떤 계속성, 역사성 이런 것들 자체를 상당히 그 훼손시키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10년간 그 정부들이 해온 대북 정책의 기조, 예를 들면 뭐 자주, 균형 이런 그런 그 개념들을 너무나 한꺼번에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골자를 개선시키고 진화시켜서 변하는 맥락에 바꾸는 어떤 그런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저는 하고 있냐면 미국, 중국, 일본, 북한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사안에 따라서 어느 나라하고도 협조를 하되, 하지만 그 누구의 편에서 강력하게 서서 그 편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 균형과 자주라는 용어가 그 상당히 오용됐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이 변하는 맥락 속에 잘 적용시켜서 동북아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장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고 북한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랜드 파견 좋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상대를 구별하고 안건을 구분하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핵 문제는 대정부 간의 육자회담이나 아니면 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반면에 오늘 오전 서해에서 있었던 그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사 도발에 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또 토론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 선생님께서 인간 중심의 접근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의식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북한에서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로 대북한 인도 지원하고 그 세터민의 지원에 관한 것인데,
대북한 인도지원은 결국은 NGO와 정부 부처 그리고 세터민에 관해서는 시민의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만 워싱턴을 보고 한국에서만 흥정을 보고 그런 식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저쪽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어떤 그런 상상력, 굉장히 계산 중심의 이